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책대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존 헤네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대부로 불리고 있는 분이고 가장 창의적인 리더로 이제 항상 손에 거론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1953년생이고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이사회 의장이기도 합니다. 전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이기도 하고 1984년 벤처기업 밉스를 창업해서 현재 컴퓨터 칩의 99%에 사용되고 있는 축소명령 집합 컴퓨터를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5살에 스탠포드대 공과대 조교수 자리를 제안받을 만큼 뛰어나고 유능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사실 애플이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되던 진짜 오래 전인데 인텔은 메모리칩, 아주 작은 메모리칩을 만들던 소규모 회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000년대 스탠포드 이제 총장직까지 16년 동안 하고 스탠포드 대를 뭐 명실상부한 세계 인류 대학으로 성장을 시켰죠. 그리고 그 대학에서 만들어낸 많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덕택에 미국에서 많은 벤처기업이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그가 지원한 창업 프로그램에서 성장한 제자들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실제로 쉽습니다. 읽기도 쉽고 존 헤네시의 경험담 그리고 본인의 어떤 교훈을 담은 스토리들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읽기도 쉬운데 단점은 다 읽고 나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적어 놓은 것 같아서 교과서적인 얘기라서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리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니까 좀 그 책의 깊이가 조금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리더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10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 존 헤넷이라는 사람은 뭘 뽑았을까요? 여기서 보이는 이 검은색 글씨들 이 10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그리고 둘째 진정성, 세 번째 봉사,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감, 다섯 번째 용기, 여섯 번째 협업, 일곱 번째 혁신, 여덟 번째 호기심, 이거는 배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스토리텔링, 열 번째 유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겸손해야 한다. 겸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뽑았어요. 왜 그러냐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고 배워야만 성장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겸손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만 보고 자신의 약점과 남들의 강점을 무시하게 만들어서 결국 큰 실수를 이제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정성과 봉사, 공감이 있는데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솔직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을 대변하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미덕, 이런 것에 기준하여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노력과 헌신이 어떤 자신의 조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때 비로소 리더로서 거듭나고 타인에 의해서 리더로서 존경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봉사는 우리가 이 리더가 되면 사실은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디렉션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게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리더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이 존 헤넷이가 얘기하는 리더는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장 밑에서 조직의 도구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감정과 감성이 섞인 어떤 감정적인 결정은 후회를 남긴다. 하지만 이 존 헤네시는
그것에 약간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공감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세우는데 항상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예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걸 다 말씀드리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그런 사연을 들으면서 본인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의 파문이인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성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공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에서 탄생하고 이성으로 설계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금 말씀드린 이 겸손, 진정성, 봉사, 공감, 이 네 가지가 리더가 갖추어야 될 어떤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바탕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용기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이 챕터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런 분별력에 따라 행동하기는 훨씬 어렵다. 용기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두려움이 적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옳은 행동을 하면서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에 용기 근육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렸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조직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집중할 때 리더는 조직의 화신이 되며 그로 인해 한 개인으로 이야기할 때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힘과 확신을 지니고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진정성과 어떤 봉사, 공감, 이것의 연장선이긴 한데 이것을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협업, 혁신, 호기심,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업은 이제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닌 헌신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윗사람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뽑은 팀의 리더를 믿고 자신의 판단력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호기심, 큐리오시티를 얘기하면서 본인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독서를 꾸준히 하고 나만의 서재를 만들었다. 그리고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움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 스토리 부분이 조금 와닿았었는데, 실제로 이 존 헤네시가 그 나이키 창립자에게 같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자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당신의 어떤 스토리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에 감명을 받아서 그 나이키 창립자가 본인에게 협업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 책에선 적고 있는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어쨌든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했고, 왜냐면은 공대생들이 어떤 결과와 결론에만 맞춰져 있지, 너 해, 아니면 리더 같은 경우도 실제로 동기를 부여하지는 못하잖아요.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감과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팩트와 사실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과 수치는 우리의 두뇌를 사로잡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스토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삶에 충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살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미래에, 그리고 세상에 남길 어떤 가치로운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이 책에서는 유산이다라고, 레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 목적지의 유산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매 순간의 방향성을 체크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를 점검했을 뿐,
본인이 이 세상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달린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이분도 은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노후의 그 삶을 설계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책에서는 총 10가지의 성장하기 위한 10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전달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너무 교과서적이고 또 추상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말로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가 담고 있는 스토리들이 오히려 읽고 나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한번 그냥 어떤 액션 플랜으로 가득 찬 그런 자기 개발서에 조금 지치시거나 조금 지루해지셨다면, 이번 여름에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42의 책들이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